결과 분석으로 정치 테마주를 볼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의 활발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치 테마주를 보는 시각,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한 복귀 가능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철수 테마주를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의 흐름을 간략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그 초점을 한번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정계 복귀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일에 체류한 지가 지금 한 1년 1개월 정도가 됐는데, 여기서 트위터에 신간 도서죠.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이라는 그 제목의 책에 대한 그 발간 예정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독일로 넘어간 이후에 소식이 딱히 없었죠. 뜸했다가 발간을 한다, 책을 낸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하나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유럽으로 간 시점이 그 작년 9월입니다. 2018년 9월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2019년 10월이니까 근데 이제 그때 갈 때 1년 정도 체류할 일정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계 복귀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언급들도 함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안철수 전 위원장 측의 전 비서실장은 안철수 전 의원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이제 그 지분을 18% 가진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안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의 이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주가 써니전자가 있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임원이 안랩 출신이다. 네. 회사 임원이 이제 그 안랩 출신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써니전자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의원과 업무상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제 이전에 공시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돼 있죠. 이게 이제 정치 테마주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제 비합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측에서 부인을 해도 테마주로 엮여는 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써니전자가 안랩보다는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안철수 테마주의 중심은 안랩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기는 하다고 보고요.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개의 다른 테마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안랩과 써니전자가 가장 먼저 이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는 앞으로도 안랩과 써니전자 중심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승민 위원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이제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유승민께 그 비당권파 신당 창당 여부입니다. 신당 창당 여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바른 미래당 위원이 탈당한 이후에 신당을 만약에 창당하게 되면 안철수 전 의원과 어때요?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연대를 좀 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승민 위원과 안철수 전 의원이 함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그 정계복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안 전 대표는 부인을 했어요. 안전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고,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실제로 이제 탈당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은 안철수 관련주가 주목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밑에서 안철수 전 의원과 접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앞으로도 굉장히 빠른 손바뀜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 안랩이나 써니전자가 좀 강세를 보였었던 게, 물론 써니전자는 뒤에 밀렸지만요,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반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정욱 테마주가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안철수 테마주에 수급이 유입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예전보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조국 지지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공식적으로 50% 아래로 잡히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여당과 야당 내에서 다 통틀어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여론조사 순위를 봤을 때 이낙연 총리랑 황교안 대표의 싸움인데, 솔직히 이게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대표나 뭐 확실히 잘할 것 같다라는 쪽의 지지보다는 대체할 그 인물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쏠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누군가가 이제 강하게 치고 나온다면 분명히 또 지지율이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대장주가 나타나서 치고 가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 테마주도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중심은 써니전자보다는 안랩이라고 봐요. 변동성은 써니전자보다 약하지만요. 왜냐면 안랩 같은 경우 안철수 전 의원이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정치에 복귀한다고 해서 이 안랩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만 관련주임에는 분명하죠.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를 매매하시면 안랩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안랩은 자체적인 모멘텀도 풍부해요. 일단 보안주잖아요.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 V3 점유율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V3 모바일 플러스 2.0 같은 경우 5천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보급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4차 산업시대에는 스마트폰의 역할이 커져요. 스마트폰으로 뭐 신분증 역할도 대체할 것이고, 집안 가전도 조정하고, 뭐 차량도 조작할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의 스마트폰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주가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랩은 정치 테마주 색깔을 제외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이제 안철수 테마주를 엮여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를 보는 포커스, 유승민 의원을 주목하자 말씀드렸고, 앞으로 정치 테마주에 대한 흐름까지 좀 간략하게 체크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염두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